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진짜 문법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문장 속에서 영어 문장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문장 속에서 각각 어떤 품사들이 문장 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쭉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장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알아둬야 되는 그런 문법 구조들을 하나하나 시작할 건데요. 그 중에 바로 첫 번째, 바로 10번째 강의는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우리의 시간적인 표현을 하는 바로 시제라고 하는 겁니다. 시제는 제가 두 강의로 나눌 거예요. 크게 12가지 시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시간으로 그 두 강의로 나뉜다고 하니까 좀 되게 재미없고 지루하고 길고, 하지만 이 시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영어를 구사하실 때도 쉽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제,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단순 시제와 진행 시제라고 불리는 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제라고 하는 건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것을 말할 때 쓰이는 표현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이 12가지 시제 뭐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 국어에는 몇 개나 있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영어에는 12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근데 캐러고리는 3개밖에 안 되네요. 그쵸? 자, 기본 시제 우리가 오늘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현재, 과거, 미래죠. 그리고 진행 시제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그 기본 시제에 진행을 붙인 것. 그러면 6개인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완료 시제 갈 거예요. 완료 시제는 무슨 의미인가요? 뭔가 일을 끝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어딘가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표현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9개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3개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완료 진행 시제라고 해서 완료 시제인데 지금까지 하는 모습 또는 그런 것들을 더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살짝 나왔다 갔죠? 바로 기본 시제부터 갈 겁니다. 기본 시제는 여기에 제목이 써져 있는 것처럼 현재, 과거, 미래 3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시제 공부하면 가장 많이 보는 게 바로 뭔가요? 그렇죠. 이 시간선이잖아요. 오늘은 좀 똑바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있는 요 시점 현재라고 부릅니다. 그쵸? 여러분 공부 끝나시고 나면 커피 한잔 하실 거죠? 바로 그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일어나는 시점 바로 미래 시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젯밤에 또는 뭐 오늘 아침에 밥 드시고 어제 저녁에 주무셨죠? 바로 이미 지나간 일 가리키는 게 바로 과거입니다. 요 3가지 시제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모습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현재 시제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제의 특징을 살펴볼까요? 시제는 동사의 원형을 가장 기본적으로 씁니다. 하지만 3인칭 같은 경우에는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동작 또는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설명하는 표현이 바로 현재 시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Janice lives in Paris. 살고 있죠. 어디에? 파리에 살고 계신데요. 그쵸? 자,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태에 바로 lives. 제니스는 3인칭이잖아요. 나도 너도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한 명이니까 lives고 장소를 가리키는 전치사 in을 썼네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는 현재의 습관적인 동작이나 직업을 나타낼 때 쓴대요. 자, Miss Joy teaches English. 그쵸? 전 영어를 가르치니까요. 그쵸? 전 중국어 가르칠 수 없거든요. 제 직업이나 아니면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하는 행동들을 그냥 이야기할 때 teaches가 되겠죠. 왜? Miss Joy도 I나 U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변의 진리, 사실 또는 속담. 가장 대표적인 뭐 과학적인 사실이나 이런 것들. 변화가 없잖아요. 항상 그대로죠. 그러다 보니까 The earth moves around the sun. 바로 태양은 지구 주변을 돈다. 바로 뭡니까? 그렇죠. 과학적 사실이다 보니까 moved. 그리고 계속 돌아왔다. 그죠? has moved 이게 아니라 그냥 돌고 있다라고 현재로 쓰시면 됩니다. 요런 시점을 가리키는 게 바로 지금의 현재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그래서 현재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을 하나 보자면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끔 현재 시제가 이렇게 미래 시제를 대신해서 써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미래 시제인데 왜 도대체 현재로 쓰는 걸까요? 그렇죠. 도대체 이름도 특이한 왕서방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왕래발착 동사라 그래서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들 있죠? 그걸 그 한자의 어려운 말로 따서 만든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이 왕발통처럼 꼭 이 왕래발착 동사가 바로 오면 가까운 미래, 내일 아침은 가깝잖아요. 그쵸? 이런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will live라고 뭐 써도 되겠지만 그냥 lives로 써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lora leaves for Seoul tomorrow morning. 내일 아침에 해석은 그냥 미래처럼 하시면 돼요. 내일 아침에 서울로 갈 거야. 간다.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자, 우리가 요거는 접속사 할 때도 얘기를 하는데 자, if잖아요. 그쵸? if 무슨 의미였나요? 그쵸? 조건이었죠? 바로 이 조건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언제 일어나냐면 내일처럼 이렇게 미래에 일어난다는 조건이에요. 물론 중심 문장은 당연히 미래니까 미래 시제 써야 되겠지만 이 if가 있는 부분은 will rain이라고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쓰냐 대신에 rains라고 현재형으로 쓴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조건의 부사절 또는 시간의 부사절에서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가 가장 기본적인 걸로는 지금의 습관이라든가 불변의 진리라든가 이런 걸 가리키지만 조건이나 이런 왕래발착 동사를 사용했을 땐 가까운 미래를 살짝살짝 표현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모습을 상태를 했으니까 어젯밤 모습, 즉 과거의 모습도 하셔야겠죠? 자, 과거는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의 과거형을 쓰시면 됩니다. 동사의 과거형, 어떻게 만드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동사에다가 ed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뭐 불규칙으로 있는 경우는 불규칙 자체를 전부 다 외우셔야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의 당연히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나 과거의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He was born in 1970. 그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은 was born, 태어났죠. 지가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태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was born을 씁니다. 근데 또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태어나는 건 아니니까 is born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런 과거 사실. 특히 언제래요? 1970년이라는 과거 시점이잖아요. 그쵸? 1970년이 과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인 사건도 나왔어요. 바로 조선 다이너스티 was established in 1392. 자, 우리나라의 조선 왕조는 조선 왕조가 자기가 스스로 건립되는 건 아니니까 was established 했어요. 그쵸? 근데 언제? 바로 1392년에 이거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물론 이 시제 자체가 연도 자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뭐라고 옛날 일이라고 하지만 이거 자체가 만약에 이게 없어요. by 그냥 뭐 이성계라고 나와 있다면
당연히 조선은 이성계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립된 게 맞으니까 그건 과거 사실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런 경우에 was established 라고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시제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뭔가요? 과거 시제가 대과거를 대신한대요. 이건 또 무슨 소리야? 과거는 여기 있는데 대과거? 얘 뭐지? 자, 과거보다 더 뒤로 갈 겁니다. 당연히 더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쵸? 바로 여기 이 뒤에 부분,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부분을 우리가 대과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신한대요. 그 말인즉슨 after나 before나 as soon as나 when 같은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뭐가 먼저 나중에 일어났는지 다 아실 수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자, as soon I finished the work. 일을 끝냈어요. 그리고 나는 산책하러 갔죠. 자, 원래 이 문장은요. 일을 끝낸 게 먼저 일어난 거고 산책한 게 나중에 일어난 거지만 둘 다 과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렇게 had finished를 쓰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as soon as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당연히 일 끝낸 게 먼저 일어났고 얘가 나중에 일어났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had finished 쓰지 않고도 즉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냥 finished를 써도 의미상으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보기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두 가지 시제 봤죠? 현재 뭐였어요? 지금 일반적인 우리의 사실이라든가 지금 내가 일어나고 있는 내가 지금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그쵸? 그리고 불변의 진리, 과학적 사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과거의 여러분의 습관이라든가 동작들, 그리고 또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들 다 과거로 쓴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가장 기본 시제 중에 마지막 미래입니다. 미래는 지금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내일? 그쵸? 뭐 이런 것들이 미래가 되겠죠? 자, 미래 시제는요.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의지랑 상관없이 일어나는 자연현상 또는 시간이 아니면 상황이 변하는 것. 그쵸? 그런 일반적인 개념의 미래 표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 바로 she will be 19 years old next year. 그녀는 19살이 될 겁니다. 언제? 그쵸? 내년에. 바로 이 내년이라는 단어 때문에 바로 will 플러스 동원이 will be로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끔은요, 또 여러분의 의지, 주장, 고집 등을 나타내기도 해요. 즉, I will go no matter what you say. 나는 갈 거야. 뭘? 어딜 간다는 거예요?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난 가겠다는 나의 willing이 여기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난 무조건 가겠어. 이런 표현인 거죠. 그쵸? 그럴 경우에 원래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면 여기 shall 써야 돼요. 근데 요새는 그런 거 신경 안 쓰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I will go, 나 갈 거야. 그 자체로도 일단 조금은 여러분의 말하는 사람의 화자의 바로 의지라든가 주장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래 시제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미래 시제는요. 또 뭐가 있냐면 항상 will 플러스 동원이만 쓰진 않잖아요. 그쵸? 바로 미래의 조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 그래서 가까운 미래의 계획이나 거의 확실한 경우에는 꼭 진행형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I am leaving at noon tomorrow. 자, 내일 12시에 정오에 떠난다.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I will leave 해도 되지만 I am leaving으로 써서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예정이나 예측 그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부러 플랜 짤 때 보통 계획 세우죠? 그럴 때 보통 요 표현을 많이 써요. be going to 동원이. 요 be going to를 다시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요거를 한 단어로 바꾸면 당연히 미래를 가리키는 뭐가 되겠어요? will이 되는 거죠.
결국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약간의 살짝의 뉘앙스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will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 아니면 그냥 내가 말할 때 그냥 우리 오늘 친구 만나는데 별로 계획이 없어요. 그냥 만나. 일단 만나. 그리고 나서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 Will we go to the movies? 그쵸?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것들 보통 쓸 때 보통 will을 많이 쓰고, 얘는 여러분이 직접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오늘 만나는 목적은 있어. 뭐예요? 이미 예약까지 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we are going to watch movies. 그쵸? 이런 식으로 I am going to buy a car soon 할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이미 계획을 세우고 난 곧 차를 살 거야 라는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 시제는요. 지금 여기서 그쵸? 난 will 플러스 동원이 말고도 쓰는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자, 다른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일어나려고 하는 일을 나타낼 때는 be about나 be due to 뒤에 동원이를 써서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due to 기억나요? 그렇죠. due to는요. 너의 실수 때문에 이렇게 due to 뒤에 그쵸? 이런 명사가 오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지만 비동사에다가 due to 뒤에 동원이가 오면 얘는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due라는 뜻 자체가 원래는 뭐 마감이라든가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또 뭐뭐 때문에라고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the train is about to leave. 뭔 말인가요? 그쵸? 기차가 떠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She is going to depart when Tom will comes back. 자, 그럼 뭔가요? 이 말인즉슨 그녀는 떠날 겁니다. 언제? 그쵸? 여기 문장 완벽하잖아요. 끝났어요. 그리고 when Tom, 이 사람이 돌아오는 때라는 거는 아직 돌아오진 않았다는 거죠. 요게 바로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쵸?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랬으니까 will come이 아니라 comes로 쓰셔야 되는 거죠. 자, it is not true. 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in the past, 과거에는 전쟁이 go 또는 went on all the time. 자, go on 하면 계속됐다라는 뜻이고요. all the time은 항상이라는 뜻이니까 그 과거에 전쟁이 계속됐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쵸? 과거에 있었던 거니까 당연히 과거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걸 설명하는 거니까 went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진행 시제를 갈 건데요. 자, 진행 시제라고 말을 한다면 결국은 뭐냐면 현재, 과거, 미래잖아요. 그쵸? 그 순간들을 여러분한테 강조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진행 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 그쵸? 여기 뭐라고 나와 있나요? 좀 지워볼까요? 자, 비동사의 현재형 플러스 동사의 ing 형태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분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그쵸? 영어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토익 공부하고 계시죠? 바로 그 지금 순간의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Jane is writing a letter now. 그녀는 편지 쓰고 있죠? 언제? 바로 지금. She writes a letter 해도 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동작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is writing 하고 계시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진행형과 함께 쓰는 부사구들 보통 그 순간을 가리키는 모습들이 바로 그런 시간의 부사구입니다. 그래서 right now, at the moment, at present. 자, she is having dinner right now. 지금 저녁을 드시고 계시대요. 자, have라는 동사 우리가 이따가 할 거긴 하지만 여기서 have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먹는다는 뜻으로 쓰일 때는 당연하죠. 이렇게 진행형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디너는 식사명이니까 당연히 더 같은 거, 어 같은 거 붙이시면 안 되겠죠? 자,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과거 진행입니다. 과거 진행은 당연히 어떻게 써요? 그렇죠. 비동사의 과거형에다가 동사의 ing를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그 과거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던 동작의 그 순간적인 모습입니다. 즉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방에. 그죠? 언제부터? 뭐 과거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문을 딱 열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노크도 없이. 딱 들고 들어왔을 때 딱 하고 있던 그 모습들을 포착할 때 보통. 그쵸? 그런 순간들. 그래서 여기도 뭐예요? 그의 와이프가 집에 돌아왔던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하고 있던 일. 그렇죠. watching TV 하고 있었다 라고 해서 was watching 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보통 when이 오면 이렇게 과거 시제랑 같이 오면 그 뒤에 중심 시제를 그냥 일반적으로 쓰셔도 되지만 좀 더 그 동작을 강조하거나 그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할 때는 이렇게 과거 진행으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도 진행이 있을까요? 어때요? 자, 미래도 진행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will 플러스 be 동사의 ing인데요. 도대체 미래 진행은 뭘 말하는 걸까요? 미래가 뭘 확실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하지만 그 미래의 시점에서 진행되고 있을 그 동작의 순간적인 진행 모습을 설명한대요. 그쵸? 말은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this time next year 이런 거죠. 내년 요맘때쯤 뭐 하고 계시겠어요, 여러분은? 내년 이맘때쯤? 토익을 내가 원하는 점수를 다 얻고 그쵸? 뭐 입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런 모습들이 상상이 되죠. 자, 그렇게 내년 요맘때쯤 나는 will be staying in New York. 뉴욕에 머무를 거야. 내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 시간에 나는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자, 요거보다 더 여러분한테 많이 나오는 경우는 바로 밑에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예를 들면 지금 여기 The next Olympic Games will be taking place in Brazil. 그쵸? 런던에서 끝났잖아요. 그리고 다음 올림픽 어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라질에서 그 게임이 올림픽 게임이 있을 거라는 건 100% 확실한 일이잖아요. 근데 언제예요? 그쵸? 4년 뒤니까. 그쵸? 그러니까 will be taking place 라고 쓰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 있죠? 우린 지금 진행 시제를 하고 있는데 진행은 뭐였어요? 그렇죠. 동작의 그 순간적인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들의 인식, 여러분의 상태, 여러분의 그런 감각 이런 것들을 말하는 그런 동사들은 못 쓴다는 거죠. 진행형을. 아니, 그렇잖아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감정을 어떻게 진행. 그쵸? 물론 가끔 그렇게 쓰는 표현들을 볼 수 있는데 그건 그냥 구어적인 표현인 거지. 절대 쓸 수 없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뭐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consider 한다라고 말할 때 그 생각하는 그 순간적인 동작을 말할 때는 쓸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무엇을 생각한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감정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믿고 알고 있는 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뭐 exist라든가 appear 같은 동사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mell, see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감정들, 감각들 그 다음에 have나 belong, own, possess처럼 가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들은 진행형을 원칙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써놨어요. He resembles his father. 그쵸? 그는 아빠를 닮았대. 그죠? 그런데 이 resemble이란 동사 우리 다음에 이제 수동태라는 문법을 할 때도 할 건데 일단 resemble은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닮은 거는 상태니까 쓸 수 없어요. 진행형 절대 안 돼요. 단 예외가 있어요. He is resembling
more and more, more and more처럼 as he grows up처럼 이렇게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우리 닮아가는 아기들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그런 순간의 모습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아버지를 닮았어, 엄마 닮았어, 누구 닮았어 라고 말을 할 때는 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아까 여기서도 have 나왔잖아요. have가 여기서 소유동사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였어요? 그쵸? 진행형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좀 전에 문장 기억나요? I am having 그쵸? dinner였지만 우리 이번에 런치로 바꿔보죠. 자, 나는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자, 점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점심을 먹는 거잖아요. 그쵸? have라는 동사가 이렇게 eating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또 진행형을 쓸 수 있는 거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쓸 수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조금 달라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구조가, 특정 구조가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가끔은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자,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자, 진행 불가 동사들의 예외적인 쓰임, 바로 그 일시적인 상황을 강조할 때, 솔직히 be, exist잖아요. 존재, 여러분의 상태를 가리키는 건데 어떻게 I am being이 되냐고요. 하지만 그냥 항상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나 봐요. 그냥 항상 그냥 평범했어요. 살짝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따라 특히 완전 똑똑해. 요런 그날 그 순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행형을 쓰는 거죠. 그리고 문맥상의 동작의 의미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hear 같은 거죠. hear 그냥 일반적으로 I heard라고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내가 lecture를 듣고 있다. 우리가 lecture를 듣고 있다. 그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솔직히 listening 써도 돼요. 근데 나는 hear라는 동사를 쓰고 싶어. 그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요런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싶을 때 바로 we are hearing lectures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자, 여기서 having lunch 뭐였어요? 그쵸? 점심을 먹고 있는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they are having a good time. 우리 have a good time. 이렇게 CF의 캐치프레이즈로 되게 많이 나오죠? 자, 근데 그들이 시간을 가지다. 소유한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보내다. enjoy time 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are having이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staff will be getting special overtime pay and benefits programs tomorrow. 자, 문제는 모든 진행, 그 모든 여러분의 직원들이 gets 받을 겁니다. 또는 받게 될 겁니다. 뭘 받아요? 특별 수당과 여러분의 그런 benefits 프로그램, 복지 수당 같은 걸 받는데요. 언제? 내일 받을 거래요. 확실히 받을 거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gets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요? 미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while he was staring at the notice. 자, stare at 하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뭘? 공고문을 보고 있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이 was staring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그 사람 뒤에 있던 그 문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고 있는 모습은 과거인데 문은 현재로 닫혀요? 현재 닫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시점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door는 당연히 열렸다라고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 다른 동사 close가 와도 마찬가지겠죠? 시점은 위에라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12가지 시제 중에서 6가지 했어요. 일반적으로 진행이라고 하면 6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복잡하니까 우리가 오늘 일단 공부한 거는 자, 하나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 아까 사라졌던 타임라인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자, 오늘 한 겁니다. 지금 모습, 현재, 그죠? 몇 시간 후의 모습부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자, 지난밤, 그쵸? 어제. 좀 그렇죠, 어제? 어제만 과거는 아니니까, 그쵸? 자, 과거.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세 개의 시제와 요 시점들을 설명하는 데서 특히 강조하거나 그 순간적인 모습을 포착하거나 미래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일어난다고 장담할 때, 그쵸? 그럴 때 쓰는 진행까지 6개를 했어요. 즉, 오늘 하신 건 바로 요 포인트에 있는 요 모습만을 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 우리 시제 2번째 편에서는 이 공간들을 채워줄 거예요. 즉, 항상 요때만 일어나진 않잖아요, 일이. 어때요? 그렇죠. 얘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도, 얘때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저 미래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생길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12가지 시제 중에서 우리 오늘 기본적인 6가지 시제 정리해봤습니다. 반드시 시제는 제일 중요해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말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